안녕하세요. 312입니다. 오늘은 전문 상담교사 임용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문 상담교사란 학교에서 개인 상담뿐만 아니라 집단 상담 등 상담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를 보고 있고 학교 부적응 예방에 관련된 업무들도 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는 제 브이로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편이고 그 외에 자세한 업무는 차차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문상담 교사는 2005년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임용시험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얻는 방법으로 심리학과에서 교직 이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리학과가 있는 대학교에서 교직 이수를 하는 것으로, 물론 교직이 개설이 되어 있어야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다녔던 대학교에서는 한 학년에 5%를 선발하고 있었고 2명이 교직 이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성적순으로 받을 수 있는 거라서 경쟁이 좀 치열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해당하는데요. 사범대에서 복수 전공을 통해서 자격증을 얻는 방법입니다. 제가 1호 교육과에 편입을 해서 심리학과를 복수 전공을 하여 1호 교사 2급 자격증과 전문상담교사 2급 이렇게 두 개를 들고 있습니다. 복수 전공이다 보니까 본 전공과 똑같이 학점을 들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52학점을 다 들었어야 했기 때문에 졸업이 좀 늦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을 통해서 자격증 받는 방법인데, 심리학과를 졸업을 하거나 학점 은행제를 통해서 심리학 과목을 다 이수해서 그 자격이 되면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에 진학을 해서 2급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보통 입학시험이 있는 편인데 요즘 경쟁률이 치열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 10명 이내의 사람을 선발하는데 100명이 응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문상담교사 1급 과정도 있는데 보통 기존의 학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 뽑는 거라서 그런지 2급보다는 좀 경쟁률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직은 예전에 교과 선생님들의 어느 양성 과정을 듣고 상담교사로 전직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무조건 임용시험을 다시 쳐야 합니다. 전직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 상담사와 상담교사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상담교사는 일단 전문상담교사 2급이나 1급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국가에서 주관하는 임용시험을 통해서 선발이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지역교육청에서 선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상담심리사라든지 청소년 상담사 등 자격증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임용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은 전문상담교사 2급이나 1급 자격증을 소지를 하고 있어야 하고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에 합격해야 합니다. 한국사는 되도록 임용치기 전년도 이전에 미리 따놓기를 추천합니다. 임용과 함께 한국사를 준비하기에는 좀 벅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상담교사 임용 TO 및 경쟁률에 대해서 2018년도를 기점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까지만 해도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10명 이내로 뽑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몇십 명을 뽑고 올해가 역대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018년도에 1학교 1전문상담교사 배치를 고지를 했었고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도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 배치가 되려면 많이 뽑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용시험의 형식은 먼저 1차 시험에 합격을 하면 2차 면접을 볼 수 있고 최종적으로 1차 시험의 점수와 면접 점수를 합쳐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교육학은 논하시효에 대한 논술형이고요. 전공은 단답형과 서술형이 섞여 있습니다. 임용 용어에 관해서는 이론서, 개론서, 강론서, 단권화 등이 있겠네요. 저의 점수를 보자면 당시 합격 화면입니다. 꽤 높았습니다. 그리고 공부 시작하기에 앞서서 나에 대해서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성격 유형도 좀 알아보시고 조용한 데서 공부가 잘 되는지 아니면 넓게 트인 데서 공부가 잘 되는지 그거부터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특성화고를 나와서 학창시절에는 공부다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 방법도 몰랐는데 임용시험을 쳐야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도서관에 있는 공부 방법에 대한 책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마인드맵이라던가 7번 읽기, 인덱스 암기법, 목차 학습법 등 정말 많이 읽고 시도를 해서 이제 저랑 좀 맞는 그런 공부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고생이라면 꼭 알아야 될 사이트, 한마음 전문상담교사, 임용 대비방 등 설명란에 적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직강과 인강의 차이라고 하면 일단 저는 인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합격생들 중에서 직강을 들었던 선생님들이 있어가지고 물어보자면 직강의 장점은 첫째, 현장감이 일단 제일 크죠. 눈앞에 사람들이 다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본인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감. 그리고 둘째는 진도가 밀릴 수가 없죠. 눈앞에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바로 궁금한 거를 물을 수 있고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꽤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점은 이동 거리고 인강의 장점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고 빨리 휙휙 넘기거나 멈춰서 필기를 한다든지 좀 다른 걸 찾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단점은 정말 딱 듣고자 마음 먹지 않는 이상 좀 어영부영 미룰 가능성도 있고 바로바로 질문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틀어놓고 딴짓을 하는 것도 좀 단점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공부 계획을 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계획 짜기를 좋아해서 정말 세세하게 짰었습니다. 연간은 따라가는 강사에 따라서 커리큘럼대로 하면 되고 월간과 주간 그리고 1일 계획까지 정말 꼼꼼하게 짰어요. 교육학 공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시험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커리큘럼 역시 각 강사들을 보면 비슷합니다. 1, 2월에 이론, 3, 4월에 복습이나 심화라고 적혀지만 복습이 마찬가지죠. 5, 6월에 기출을 한다든지 7월, 8월에 문제풀이를 하고 9월, 10월, 11월에 모의고사를 하는 그런 커리큘럼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강사 선택 같은 경우는 저는 학부생일 때 먼저 들었던 강사님은 김땡 강사님인데 정말 이야기가 좀 재밌고 쉽게 알려주셔가지고 좋았는데 범위가 정말 넓었어가지고 이것까지 공부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조금 범위가 넓고 세세했던 걸로. 그리고 임용시험을 치는 그 본해에는 고땡땡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는데 제가 정말 신중하고 진짜 쓸데없이 막 이것저것 신경 쓰고 그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본 전공이 무엇이었는지, 얼마나 강의를 오래 했는지, 그리고 책이 얼마나 또 정리가 좀 딱 깔끔하고 보기 좋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저는 그런 게 되게 중요했어가지고 도서관, 저희 학교 도서관에 그 관련 좀 괜찮다 싶은
선생님들, 제 나름 1차적으로 걸렀던 선생님들의 책을 다 주문을 했었어요. 그거를 보고 이렇게 계속 거르고 이제 다시 또 OT를 한 5분 정도 보고 나서 딱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외워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써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틀을 준비하고 그 틀 내에서 어떻게 인출을 해서 좀 그럴싸하게 쓰는 그런. 그래서 작년에 만점자 답안을 어찌어찌 구해가지고 그걸 프린트를 해놓고 붙여놓고 시간이 될 때마다 읽으면서 따라하려고 했었습니다.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전공 같은 경우도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커리큘럼 역시 교육학과 마찬가지긴 한데 이제 전공이 아무래도 범위가 넓다 보니까 1, 2, 3, 4, 5, 6월 정도는 이론 공부를 하고 7, 8, 9는 문제풀이, 9월, 10월, 11월 같은 경우 모의고사 공부를 하는 편입니다. 강사 선택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시험을 칠 때는 2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2분 중에서 골라야 했어서 학부생 때 먼저 희소에서 11월에 이론 강의를 굉장히 싸게 내놓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학부생 때 이론 강의를 이 땡땡 선생님의 강의를 다 들어보고 저는 결국 시험 치는 본해에는 김땡땡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2분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정말 들어보고 선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부는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끌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공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은데 복습을 중심으로 했고 기출 분석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서브노트, 복차정리법, 그 관련된 것은 다음에 다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국 모의고사 점수도 궁금하실까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전국 모의고사를 치는 걸 정말 추천합니다. 먼저 시험 시간뿐만 아니라 형식, 종이가 전 모의고사에 가서 큰 사이즈라는 걸 알았어요. 저 프린트를 해서 보다 보니까 뭐 A4 사이즈인가 했더니 굉장히 큰 사이즈의 시험지가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답을 쓰는 그 답안지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답안지도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써보는 연습을 할 수 있고 시간에 맞춰서 써보는 연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점수는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이거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 치는 거고 임용보다는 어렵게 내서 그 학원의 수강생을 끌어들이려는 의도도 있기 때문에 점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너무 상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료 정리 방법은 30 바인더로 정리를 다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상공 펀치가 있는데 종이를 넣어서 이렇게 찝으면 구멍이 3개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링을 달아서 재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코팅 PVC 코팅지를 알파나 문구점에 가서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좀 컬러 용지에 표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기출 공부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저는 임용 시험에 있어서 기출 공부가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기출 역시 이렇게 바인더 2개로 했고 이 종이는 B5 종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과목별 그리고 연도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절대 이거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답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연도별 나온 키워드를 정리를 하고 그 외에 또 기출 관련된 거는 2017년도까지 기출은 제 블로그에 또 정리를 해서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서브노트 역시 이렇게 만들어서 정리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목차를 만들어 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부터 한 페이지에 한 상담 개념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 한 페이지에 프로이트에 대한 게 다 있죠. 서브노트는 선택인데 저는 복습용으로 썼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내 이론 강의를 다 듣지 않습니까? 이론 강의를 듣고 이 앞에 목차만 이렇게 쭉 썼었어요. 목차만 쭉 쓰고 7, 8월에 문제풀이 강의에 들어가면 그 인터넷 강의 양이 굉장히 줄거든요. 이론에 비해서. 그래서 인터넷 강의를 듣고 시간이 좀 많이 남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이에 관련돼서 설명들을 쭉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는 이렇게 목차만 있는 상태로 있고 7, 8월에 이거를 채워간다는 느낌으로 완성을 했었어요. 그리고 스터디는 정말 선택인데 저 같은 경우는 MBTI도 그렇고 이제 홀랜드 검사에서도 그렇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성향이어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복습이 되는 게 가장 컸고 서로 이제 상황을 공감을 하고 위로도 하면서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들 힘들어하고 있고 이 사람이 또 이 선생님이 또 힘들어할 때 또 힘이 되어주고 이런 게 굉장히 저는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다 보면 좀 잘못 알고 있을 경우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도 정리가 되고 난 이걸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것도 깨닫게 되고 그런 점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스터디는 선택입니다. 이제 혼자서도 그렇게 잘 정리를 하고 뭐 인터넷에서 이제 알아보고 그래서 혼자서도 잘 정리를 하는 선생님들도 있으니까요. 공부 시간은 기간에 따라 달랐습니다. 보통 1월부터 6월 이제 인터넷 강의 이론을 듣는 때는 인터넷 듣는 시간을 포함해서 6, 7시간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하루에 3시간 정도 이론 강의를 듣고 나머지 시간 동안 목차 정리를 하고 이론서에 기출이 나왔던 부분을 줄을 긋고 이 정도의 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때는 또 인터넷 강의를 듣고 서브노트를 채우고 그러다 보니 또 6, 7시간 정도 됐던 것 같고 모의고사 때는 모의고사도 풀고 그에 대해서 또 한 페이지에 정리를 하고 플러스 백지 쓰기도 했었기 때문에 백지 쓰기를 하고 모르는 부분을 찾아보고 다시 암기를 하고 하다 보니 7, 8시간 됐던 것 같고 임용 시험을 치기 일주일 전에는 그냥 되는 대로 계속 외우고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선택이긴 한데 저는 8월까지 운동을 했습니다. 여성 전용 헬스장 커브스라는 곳에서 30분 정도 운동을 해서 전 체력이 굉장히 유지가 됐다고 봅니다. 같이 스터디하는 스터디원들 중에는 상담사 일이나 뭐 대학 조교 등 일을 병행하면서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일을 마치고 저녁 시간이나 주말 전부를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전 스터디를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했었는데 스터디를 하면서 우리끼리 같이 정리를 하고 일요일 진짜 하루 종일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은데 도전해도 될까라는 질문도 꽤 있었는데 나이랑은 진짜 상관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합격자들 몇십 명들 중에서는 학교 졸업 후 바로 합격한 20대도 있었고 교육대학원 졸업 후에 준비해서 합격한 30대도 있었고 상담사 일을 하다가 합격한 40, 50대 선생님들도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앞에 학교를 졸업을 하고 워킹도 다녀오고 1호 교육과에 편입을 하고 복수 전공을 하고 그러다 보니 꽤 늦게 합격하지 않았나 싶은데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학교 오면 뭐 다 똑같고 이론서, 개론서 등을 읽어야 할까요? 필요할 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책을 읽는 게 정말 힘든 스타일이거든요. 소설책을 전혀 읽지 않습니다. 만화책을 정말 좋아했었기 때문에 만화책은 잘 읽는데 처음에는 한번 읽어보자 싶어서 읽어봤더니
이제 이땡땡 선생님이든 김땡땡 선생님이든 그 많은 개론서를 보고 정리한 게 그 선생님들의 이론서지 않습니까? 강의를 듣고 그 이론서를 보고도 이해가 안 될 때는 더 자세히 풀어져 있는 개론서를 보면서 좀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굳이 다 찾아서 읽기에는 시간도 좀 아깝고 그 시간을 아끼고자 우리가 강사를 선택해서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차 면접 준비 방법은 이거는 정말 스터디를 추천합니다. 내가 하는 모습을 비디오로 찍어서 내가 보면 솔직히 뭐가 이상한지 잘 안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으로 고쳐 나갈 수 있는 것도 좀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서로의 답변들을 공유를 할 수 있잖아요. 어떤 한 질문에 대해서 그것도 꽤 크다고 봅니다. 멘탈을 관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인고생 시절 내내 어느 날은 TO 안에 들 것 같다가도 어느 날은 뭐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잘하는데 내가 뭐라고 뭐 합격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진짜 감정의 기복이 요동을 쳤는데 그것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내 공부하지 않았고 하루는 꼭 쉬어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진짜 쉬지 않고 달리며 언젠가는 분명히 지치기 때문에 쉬어가면서 공부하고 그런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TO에 대해서는 한 학교당 한 명 배치를 계획하고 있으니 아직 자리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합격 후에 위클래스를 설치를 해야 할 가능성도 크고 아무래도 지금은 초등학교가 좀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로 갈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학부생 그리고 초수, 수석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도 다음 영상으로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는 나를 잘 알고 그걸 파악을 하고 시간 관리와 계획을 철저히 했고 기출 분석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석으로 합격해서 좋은 점은 첫 발령 시 원하는 지역과 학교 급을 정할 수 있었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현수막을 걸어줘서 정말 기분이 좀 좋았기도 했고요.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싶기도 하고 그 외의 팁은 그 많은 전공 서적을 꼭 구매해야 할까? 저는 필요한 책이 있으면 대학교 도서관에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제 모교에 임용 관련된 서적들의 대부분은 정말 제가 신청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다 정말 많이 신청을 했어요. 그렇게 보고 정말 괜찮은 게 있다 싶으면 구매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역 선택은 어떻게 할까? 정말 이거는 전 소신 지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매년 정말 저도 꾸준히 전문 상담교사 임용방을 들어가는데 진짜 매년 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휘둘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어디로 쏠릴지는 알 수도 없고 여기 많이 뽑을 것 같아서 여기 지원을 했는데 알고 보니 뚜껑 열어봤더니 여기가 뭐 지원을 더 많이 했거나 이래버리면 진짜 후회하고 또 시험 치기 전까지 그로 인해서 또 엄청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원하는 곳에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시간 어플도 처음에는 꽤 유용했었어요. 처음에 공부할 때 이렇게 체크를 하고 내가 얼마나 공부했는지도 체크가 되니까 뭔가 좀 뿌듯하고 성취감도 있고 근데 점점 모의고사 시즌쯤 돼서는 잘 체크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임용 관련된 책을 추천하자면 저는 공부 관련된 책을 좀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질문 중에 애인이 있으면 좋을까요? 없는 게 더 이득일까요? 이런 것도 있던데 답을 하자면 현상 유지입니다. 없다가 생기면 참 좋을 때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이 그쪽으로 많이 쏠리거나
그리고 막 있다가 헤어지게 되면 그것도 힘들어서 이제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공부에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상 유지가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임용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금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는 제가 학부생으로서 소수의 수석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5가지 정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